수탈과 징용의 아픈 역사를 간직한 익산역에 평화의 소녀상이 세워져 광복절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내일 2023 세계 잼버리 개최지 결정을 앞두고 아제르바이잔에서 막판 유치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경기 불황이 지속되면서 도심 곳곳에 버려진 자동차가 들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권 뉴스입니다. 광복절인 오늘 익산역에 평화의 소녀상이 설치됐습니다. 일제의 곡물 수탈과 징병, 징용의 아픈 역사의 현장이라 그 의미가 각별했습니다. 이번 소녀상은 앉아있는 다른 소녀상과는 달리 유엔 인권 결의안을 짚고 일어선 모습으로 제작돼 일본의 각성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박연선 기자입니다. 단아하고 결연한 모습의 소녀상이 익산역 광장에 우뚝 섰습니다. 앙담은 입술은 비극적인 역사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를 염원하고 있습니다. 유엔 인권 결의안을 손으로 굳게 움켜쥐고 깨어진 한일 위안부 합의문을 딛고 일어선 모습에서 역사를 바로 세워달라는 간절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한일 합의가 밑에 발바닥에 있습니다. 파기된 상태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다른 부분이 있고요. 이리역, 지금의 익산역은 지난 1912년 젊은이들과 어린 소녀들을 전쟁터와 위안부로 보내는 거점 역할을 했던 곳입니다. 이런 고통을 잊지 말자는 뜻이 모여 1억 원 가까운 성금이 마련됐고 소녀상은 건립될 수 있었습니다. 곡식들이 일본으로 수탈이 됐었고 또 우리 젊은이들과 꽃다운 어린 소녀들이 전쟁터와 위안부로 끌려간 가슴 아픈 역사의 현장입니다. 일본과의 외교적 마찰을 염려해 건립을 주저해온 코레일도 서명운동 등 시민들의 열의에 못 이겨 역 광장을 내줬습니다. 익산 소녀상은 전주와 군산, 남원, 정읍에 이어 도내 5번째로 코레일의 자산인 역 광장에 세워진 건 전국 최초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는 곳에 설치되어서 이 사건에 대해서 다 알고 위로 받으셨으면 좋겠고 광복절이라서 더욱더 의미 있는 날인 것 같아요. 이제는 호남교통의 메카가 되어 무수한 사람들이 교차하는 익산역 광장. 이곳을 지키고선 평화의 소녀상은 광복 72주년을 맞은 오늘 시대와 역사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고민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광복 72주년 경축식이 도내 곳곳에서 열렸습니다. 전락도는 오늘 주요 기관장과 보훈단체장, 보훈가족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을 열고 생존 애국지사 91살 이석규 용의 애국정신을 치하하는 한편 만세 삼창, 독립운동을 그린 영화 박열 단체 관람을 진행했습니다. 전주시 등 14개 시군도 독립운동 추념탑을 찾아 헌화 분향하고 풍남문 종각에서 33차례 타종 행사를 진행하며 자주 독립의 소중함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2023 세계 잼버리 새만금 유치 여부가 내일 결정됩니다. 아제르바이잔 세계 스카우트 연맹 총회에는 전락도 유치단 100여 명이 파견돼 있는데요. 현지 막판 유치 분위기 박찬익 기자가 전해왔습니다. 러시아와 터키, 이란을 연결하는 중동의 십자로에 위치한 아제르바이잔의 수도 바쿠. 고풍스러운 옛 건물과 예술적 감각의 현대적 건물이 공존하는 이곳에서 닷새 동안 스카우트 연맹 총회가 열립니다. 외국의 스카우트 대원들이 한국 홍보관을 찾아와 한복도 입어보고 잼버리가 열릴 새만금을 가상현실로 체험해봅니다. I'm really looking forward. It's like you need to adventure everything. This is so amazing, and I wish Korea becomes the next host of this. 경쟁자인 폴란드 그단스크와 견주어 광활한 대지와 다양한 체험거리가 강점인 새만금은 지구촌에 뜨거운 관심을 모았습니다. 숫자가 더 많아지면 이제 더 넓은 그런 공간이 필요한데 우리가 앞으로 잼버리를 그런 큰 규모의 잼버리 할 수 있는 곳은 적어도 새만금밖에 없다. 100명에 달하는 대규모 유치단을 파견한 전락도는 결과를 조심스럽게 낙관하고 있지만 아프리카와 중남미 회원국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이들을 집중 공략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국 리셉션을 열고 각국의 대표들과 세계 이사들 초청해 막판 유치 활동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도 총회장을 찾아 새만금에 힘을 실어줄 계획입니다. 국가별로 대륙별로 전문 팀을 구성해서 접촉을 하면서 열심히 희망을 일구어 가고 있습니다. 반드시 승리해서 귀국하게 될 것입니다. 새만금의 미래를 결정할 수도 있는 2023 세계 잼버리 개최지 결정은
내일 한국과 폴란드의 프리젠테이션 이후 투표로 결정됩니다. 총회에 참가한 150개 회원국이 각각 6표씩 행사하는 투표 결과는 한국 시각으로 내일 저녁 9시쯤 공식 발표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한때 주춤했던 친환경 농산물의 시장 규모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두 번째로 넓은 재배 면적을 가진 전라북도 역시 시장을 선점하고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태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주 시내 친환경 농산물 전문 취급업소. 회원조합 형태로 운영되는 매장 안에 농산물뿐만 아니라 다양한 가공식품들이 구비돼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젊은 엄마들을 중심으로 조합원 수가 1000명까지 느는 등 최근 몇 년 새 매출도 급신장하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더 친환경 제품을 이용하는 게 많이 늘어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최근에 소비 패턴을 보게 되면은 1차적인 농산물보다는 약간 가공식품 위주로 해서. 지난 2012년 부실 인증 파동을 겪으며 급속히 쇠락했던 친환경 농산물 시장이 점차 회복되면서 지난해는 시장 규모가 1조 5천억 원대로 연간 8.9%나 성장했습니다. 매장 형태도 다양해져 대형 할인마트 위주에서 이제는 전문 판매점과 로컬 푸드 중심으로 재편되는 양상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쌈, 채소 등 신선식품에 편중돼 다양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은 소비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특히 생산자와 소비자의 기대가 엇갈리는 판매 가격은 친환경 농산물 활성화에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농가들은 1.6배에서 1.7배를 받아야 적정한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소비자는 1.4배 정도만 지불을 해도 적정하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어서 전남에 이어 전국 2위의 친환경 농산물 재배 면적을 확보하고 있는 전라북도. 이제는 면적을 넓히기보다 산지 유통 조직을 광역 단위로 확대하고 다품종의 안정적 공급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태호입니다. 유럽에 이어 국내에서도 계란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오늘 정부 방침에 따라 모든 산란계 농장의 계란 출하를 금지하고 3,000수 이상을 사육하는 농장을 대상으로 잔류 농약 조사를 벌여 안전성이 확인된 농장에 대해서만 추후 계란 출하를 허용할 방침입니다. 대형마트와 슈퍼마켓 등에서도 오늘부로 달걀 판매를 중단하고 기존 재고에 대한 안전성 조사에 나서 당분간 달걀 대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전라북도는 닭고기 업체인 참프레와 함께 18억 원을 투입해 150여 개 양계 농가의 축사 내외부를 녹화하는 적외선 카메라와 이를 모니터하는 통합 관제센터를 구축했습니다.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관제센터는 가축의 폐사율과 사료 섭취량, 온도와 습도 등을 모니터해 질병 가능성을 분석하며 효과적인 사양, 방역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버려지거나 방치되는 차량이 전주 시내에만 한 해 수백 대에 이릅니다. 오랜 불황의 세금 체납으로 번호판이 영취되는 멀쩡한 차량까지 늘고 있습니다. 이경희 기자입니다. 전주 송천동의 한 공영주차장. 앞이 심하게 찌그러지고 에어백도 터져 있는 사고 차량이 벌써 2달째 방치돼 있습니다. 주택가 골목길에 주차된 차량 역시 벌써 1년 넘게 주인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소유주는 경기도 사람으로 파악됐지만 연락은 닿지 않습니다. 안 좋지. 진짜 안 좋지. 거기가 좁고 그래도 심하게 울타리 놓고 맥혀서 깝깝이 죽었잖아요. 전주시 견인보관소에는 버려진 차량들이 빼곡합니다. 방치차의 대부분은 자동차세나 지방세가 체납돼 이렇게 번호판이 영치된 차들입니다. 예전엔 폐차 직전의 차들이 대부분이었지만 요즘은 외제차부터 시작해 멀쩡한 차들이 많습니다. 사업 실패 등으로 갑자기 형편이 어려워진 탓입니다. 지난해 전주시가 견인한 방치 차량은 390여 대, 올해도 벌써 160대에 달합니다. 지난해 4차례, 올해도 벌써 3차례 공매 처리를 했지만 여전히 보관 장소가 부족해 동물원 주차장까지 침범하는 실정입니다. 보통 하루에 많을 때는 대여섯 건, 적을 때는 한두 건. 등록 원부상 압류자리 많이 걸려 있고 그러니까 세금 미납 차량인가 보다 그렇게 추정을 하는 것이지. 이렇다 할 대책 없이 해마다 늘어만 가는 방치 차량. 오랜 불황의 단면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전주시에 따르면 전주시 내 민간 의류 수거함에서 분류된 의류는 48만 점으로 전체의 72%에 불과했으며 건전이나 형광 등 소형 가전제품 등 잘못 버려진 쓰레기가 30%에 달해 헌옷 수거함 쓰레기 불법 투기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주시는 최근 헌옷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민간 업체가 불법 쓰레기 처리에도 어려움을 겪자 처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전라북도는 군산 경제 활성화를 위해 1조 원 규모의 근대 역사 문화 시간 여행 벨트와 역시 1조 원 규모의 선유도 고군산군도 해양 관광 거점 조성 사업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총 1조 원 규모의 친환경 자동차 자율주행 기반 부품 글로벌 기지 조성 사업과 미래형 개인 항공기 시범 도시 조성, 군산 전북대병원 건립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최근 고온과 직사광선에 성숙기나 수확기에 접어든 과실의 표면이 타들어가는 햇빛 대임, 일명 일소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농진청은 우짜란 나뭇가지 등을 이용해 과실이 직사광선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탄산 칼슘이나 카올린액을 예방 차원에서 뿌려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전주대는 오늘 전주 역사박물관에서 8.15 학술대회를 열고 습제 최재학과 일송 장현식 선생 등 항일의병과 민족주의 독립운동가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전북에서 활동했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독립운동가의 활약을 조명해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전주시는 종합경기장과 관련한 시민들의 기록을 역사로 남기기로 하고 경기장 신축 당시 사진이나 도민 성금 관련 기증문서 등 각종 기록물을 연말까지 공모해 시상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관련 자료를 모아 내년 초 전주 종합경기장 50년 기록집을 발간할 예정입니다.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2년 동안 도내에서 방향 지시 등을 켜지 않고 운전하다 적발된 건수가 5천여 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경찰은 방향 지시 등 없이 차선을 바꾸거나 좌회전을 하다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고 공익 신고가 접수될 경우 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지적 장애인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여온 42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2달간 지적 장애를 가진 32살 B씨에게 접근해 금융권 대출을 받게 한 뒤 2,700만 원을 가로채고 B씨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해 소액 결제 등으로 500만 원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소비자 분쟁 조정위원회를 활용하는 경우가 매우 드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올 상반기 도내 소비자 상담기관에 16,000여 건의 상담과 피해 구제 요청이 접수됐지만 이 가운데 0.1%인 20건만 법적 기구인 소비자 분쟁 조정위원회로 이관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소비자원은 소송이 아니더라도 분쟁 조정위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며 분쟁을 미리 끝내지 말고 조정을 의뢰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가 도민들과의 SNS 소통 강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현재 페이스북 팬이 15만 명을 넘어서 전국 17개 광역단체 가운데 4위에 올랐고 이용자 반응 지수나 게시물 공유 건수도 상위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페이스북을 통해 다양한 소재를 홍보합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